나이가 들면 여성들은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젊을 때보다 더 간절히 따뜻한 스킨십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딱 40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과감해지기 마련이에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 이제 42이에요. 아직도 미혼이고요. 예전엔 이 나이까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여자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40 넘으니까 그런 시선들이 전혀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30대 때만 해도 소개팅 나가면 조신하게 앉아서 상대방 눈치만 봤거든요. 너무 똑똑해 보이면 부담스러워할까. 너무 적극적이면 가벼워 보일까 하면서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얼마 전에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오늘 밤 같이 와인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사실 말이 와인이지 아침 해라도 같이 뜨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하루는 그냥 처음 본 이 남자에게 뜨겁게 끌어당겨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나이도 있고 나한테 많은 기회가 없는 게 아닐까 초조해진다고 할까요? 눈에 차지 않았던 남자들에게도 이제는 마음이 조금 열려 있어요. 그냥 하루쯤은 뜨거운 것들이 나를 가득 채우게 만들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를 채워줄 남자를 못 만난 지 3달도 넘었거든요. 이게 여자 혼자 독수 공방한다는 것도 정말 참기가 힘들어요. 욕구는 더 많아졌는데 혼자 달래기도 힘들고 단단한 저 근육이 나를 꽉 안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밤은 더 뜨겁게 나를 채우고 분수라도 터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40대가 되니까 오히려 욕구가 더 강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호르몬 변화 때문이래요. 예전엔 혼자 있는 밤이 그냥 외로웠는데 요즘은 달라요. 제 몸이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나를 달래기 위한 인터넷 쇼핑들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이즈가 넘치게 큰 것을 주문했는데 혼자 너무 신기해서 킥킥대면서 혼자 막 웃었어요. 내가 이런 것도 사는 날이 오는구나 하면서요. 그런데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혼자서도 밤이 조금은 덜 무서워지는 걸 느꼈어요. 또 사람들도 과감하게 만나는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앱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저랑 비슷한 나이의 미혼 친구들이랑 만나면 이제는 대놓고 이런 얘기예요. 야, 나 어제 만난 사람이랑 잤는데 어땠어? 괜찮았어? 응, 근데 체력이 문제야. 다음날 허리가. 정말 이런 대화를 나눠요. 와인 한두 잔 마시면 더 솔직해져요. 한 친구는 30대 초반 트레이너랑 잤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야, 복근 만져봤어? 당연하지. 초콜릿처럼 갈라져 있더라. 이러면서 깔깔대고 웃어요. 또 다른 친구는 유부남이랑 만난다고 털어놨어요. 미쳤다. 고하니까. 나도 알아. 근데 외로워 죽겠는데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40대 미혼 여자로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다들 웃으면서도 공감하더라고요. 40 넘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도 여자고 욕구가 있다. 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우리끼리는 농담도 많이 해요. 야, 요즘 가뭄이야. 나도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20대 때는 상상도 못했을 대화들이에요. 야, 나 어제 만난 사람이랑 잤는데 어땠어? 괜찮았어? 응, 근데 체력이 문제야. 다음날 허리가. 다들 웃으면서도 공감하더라고요. 40 넘으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도 여자고 욕구가 있다. 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 폴댄스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 몸이 이렇게 유연하고 예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첫 수업 때는 정말 쪽팔렸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우스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몸 좋으신데요. 금방 늘 거예요. 라고. 그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은 초급반 마지막 단계예요. 봉을 타고 빙글 돌 수도 있고 거꾸로 매달릴 수도 있어요. 팔 근육도 생겼어요. 처음엔 멍투성이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수업 끝나고 거울 보면서 혼자 생각해요. 나 아직 괜찮네 하고요. 배는 좀 나왔지만 그래도 이 나이치고는 몸매 관리 잘한 편이거든요. 폴댄스복도 과감하게 샀어요. 처음엔 레깅스에 티셔츠 입고 했는데 이제는 쇼트팬츠 입어요. 배가 나와 보여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예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몸매 관리를 위해서는 오히려 노출이 조금 있는 옷이 더 좋은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자꾸 보면서 나를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거울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숨기면 더 늘어져요. 차라리 다 보여주고 여기를 좀 더 빼야겠네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서도 짧은 옷 입고 다녀요. 저 요즘 나이든 오빠들한테 인기 많아요. 50대 초반 오빠들이 자꾸 연락해요. 오늘 시간 있어요? 하면서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오빠들인데 다들 저한테 관심을 보여요. 한 오빠는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예쁜 하루 되세요. 라고. 뻔한 멘트인데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또 다른 오빠는 맛집 정보를 보내줘요. 여기 가봤어요. 같이 가요. 라면서. 그 오빠랑은 실제로 몇 번 식사했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와인도 마시고. 아직 진도는 안 나갔지만 조만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빠들도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는데 제가 뭐가 좋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한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다른 여자들과 달라요. 뭔가 자유롭고 당당해요. 라고. 그 말 듣고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진짜 변했구나.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칭찬도 쑥스러워했을 텐데. 저는 근데 이제 욕망 같은 건 안 숨기거든요. 그래서 더 오빠들이 솔직한 제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대화하다가도 오빠, 저 사실 오빠 몸 좋은 거 보고 왔어요. 라고 대놓고 말해요. 처음엔 놀라다가도 다들 좋아해요. 여자가 먼저 이런 말 하는 게 신선한가 봐요. 한 번은 오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차만 마실 거예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 오빠 당황하면서도 웃더라고요. 그럼 다음엔 와인 마시러 갈까요? 라고. 다들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다양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30대는 체력이 좋고 40대는 테크닉이 좋고 50대는 여유가 있어요. 각각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30대는 밤새 할 수 있고 40대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고 50대는 천천히 즐기는 법을 알아요. 최근에 만난 38살 남자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누나, 사랑해요. 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부담스러워서. 우리 그냥 즐기자. 고 했더니 서운해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감정이 빨리 생기는 것 같아요. 반면에 55살 사장님은 여유로웠어요. 비싼 호텔 잡아주고 룸서비스로 샴페인 시켜주고 천천히 즐기자 면서요. 그런 여유가 또 매력이더라고요. 그냥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제 젊음을 이제는 마음껏 소비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50대가 되면 또 달라질까요? 60대가 되면 정말 끝일까요? 그런 생각하면 더 조급해져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더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 하고 후회하는 게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 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주름 가득한 얼굴로 그때 해볼 걸 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가끔 엄마가 전화해서 아직도 결혼 생각 없니? 라고 물어요.
엄마, 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라고 대답해요. 엄마는 한숨 쉬지만 저는 정말 행복해요.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안 숨겨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원하는 게 있으면 당당하게 말해요. 치킨이 먹고 싶으면 시켜 먹고, 하고 싶으면 연락하고, 쇼핑이 하고 싶으면 지르고. 이게 진짜 자유 아닐까요?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안 봐도 되고, 내 돈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크리스마스나 연말에는 특히 그래요. 다들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저는 혼자 와인 마시면서 영화 봐요.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적어도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전 지금 행복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고. 40대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예전엔 40대면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나를 찾은 것 같고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는 40대 미혼 여성분들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언니, 뭘 망설여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즐기면서 살아요. 라고.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뜨거울 수 있고 아직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행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상담했던 여성분처럼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과감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만나기 좋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원하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에요. 자기 마음을 저 여성분처럼 솔직하게 오픈해야 하는데 아직도 꽁꽁 싸매는 거죠. 그러니까 티도 안 나고 남자 만나기도 어려운 거죠. 솔직히 남자들 입장에서 봐도 별로 나한테 관심 없어 보이니까 뒤돌아버린다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남성분들도 사실은 비슷해요. 남자들도 자유롭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지면 체력이 떨어져서 더 접근하기 힘들어져요. 솔직히 남자들은 밥 숟가락 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밤에 무한 체력이 되거든요. 문제는 이 에너지를 발현시킬 수 있는 여자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많은 분들은 50대 이상의 솔로 남자들이 불쌍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50 넘어서 혼자면 얼마나 외롭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래된 연인이 있거나 와이프랑 사는 분들이 더 불쌍합니다. 맨날 거절이나 당하고 지쳐서 밤에 접근조차 안 하거든요. 각방을 쓰는 건 물론이고 주말 부부하는 분들도 정말 많죠. 아내나 연인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혹시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하지? 나이도 들었는데 이런 걸 원할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서로 조심스러워하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 20년, 30년을 함께해온 부부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손도 잡고 어깨도 감싸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스킨십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서로 조심스러워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어색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킨십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격렬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원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접촉을 더욱 갈망하게 되거든요. 한 60대 여성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뜨거운 사랑만 원했는데 지금은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그게 더 어려워졌어요. 정말 마음 아픈 말이죠. 사실 이게 많은 중년 부부들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어디를 어떻게 만지느냐를 아는 것이에요.
무작정 스킨십을 시도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편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거죠. 올바른 접촉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줘요. 여성에게 편안함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건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특히 기뻐하시는 몇 가지 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부위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5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는 곳인데, 이곳을 부드럽게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마음이 놀라울 만큼 따뜻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스킨십이라고 하면 왜 자꾸 어려운 것만 생각하시나요? 사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손을 잡는 것, 어깨를 토닥이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방법이 있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목적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은 뭔가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여성들이 금방 알아채요.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중요한 건 자연스럽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한 70대 할아버지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아내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젊을 때는 그냥 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정말 솔직한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어색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 마음이 손끝을 통해 전달되거든요. 여성들은 정말 예민해요.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채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께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7가지 부위와 그 접촉 방법들을 말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놀라울 만큼 변할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가끔 우연히 손이 닿았을 때, 어깨를 토닥여줬을 때 상대방의 표정이 확 달라지는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이 바로 올바른 스킨십의 힘이에요.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우연에만 맡겨둘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하지만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경험도 쌓였고 서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시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세요. 물론 갑자기 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나 연인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런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아보세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과 어깨에 손이 닿았을 때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흐른 경험 있으신가요? 는 정말 많은 분들께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많은 사람들이 이 부위를 건드리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특히 중년 남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목은 너무 민감한 곳 아닌가요?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스킨십 중 하나가 바로 목과 어깨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목과 어깨는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밀집된 곳 중 하나예요. 특히 목덜미 부분에는 정말 섬세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이 살짝만 닿아도 순간적으로 강한 자극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나쁜 자극이 아니라 정말 기분 좋은 자극이에요. 많은 남성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목 부분을 만지는 걸 너무 성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안정감, 신뢰감, 따뜻함,
이런 감정들을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갑작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부드럽게 상대방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어깨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갑자기 목을 만지는 게 아니라 먼저 어깨에 손을 얹어보세요. 피곤하지? 이런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는 거예요. 어깨 마사지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아내나 연인의 어깨가 얼마나 뭉쳐 있을까요?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근육을 천천히 눌러주면서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정말 상대방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해요. 어깨를 마사지하다가 자연스럽게 목 쪽으로 손이 올라갈 수 있어요.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 전체로 감싸듯이 살짝 눌러주거나 손가락 끝으로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는 거예요. 이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너무 세게 하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목선을 따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쓸어주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귀 뒤에서 시작해서 목덜미로 이어지는 곡선을 따라 아주 부드럽게 쓸어주면 여성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때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고 정말 천천히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편안해하는지, 긴장하는지, 좋아하는지 말이에요. 만약에 몸이 경직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해요. 스킨십은 강요하는 게 아니니까요. 목과 어깨 스킨십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를 보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요리를 하다가 언제든지 뒤에서 살짝 어깨에 손을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자연스러운 접촉이 관계를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밤에 잠들기 전에 목덜미를 살짝 쓸어주는 것도 정말 좋아요.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모두 녹아내리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정말 부드럽게 마치 아기를 재우듯이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목과 어깨 스킨십은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위이기도 해요. 상대방이 편안해할 때만 하시고 절대 억지로 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분명히 그 마음을 느낄 거예요. 특히 나이 든 여성분들은 이런 부드러운 접촉을 정말 갈망하고 계세요. 젊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따뜻한 종류의 친밀감을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그 갈망을 채워줄 수 있어요. 그냥 손잡는 건 당연한 거고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에게 손과 손가락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갖는지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 70대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줄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요즘엔 그냥 습관처럼 잡더라고요.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잡아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듣고 정말 깨달았어요. 아, 똑같은 손 잡기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사실 많은 부부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손은 잡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잡는 거예요. 길을 건널 때, 계단을 오를 때 그냥 안전을 위해서 잡는 거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이 담긴 손길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정말 따뜻하게 잡아줬을 때의 그 느낌 말이에요. 마음이 확 따뜻해지고 뭔가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왜 손과 손가락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손에는 정말 많은 신경이 모여 있어요. 특히 손가락 끝에는 감각을 느끼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터치 하나에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더 섬세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강하고 자극적인 것들을 좋아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따뜻한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손잡기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손잡는 게 시작일 뿐이었는데 지금은 손잡는 것 자체가 완성이에요. 정말 인상 깊은 말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들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손을 잡아야 할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있다. 는 걸 의식적으로 느껴보세요. 그냥 습관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손 전체를 감싸듯이 잡는 거예요. 상대방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서 잡아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힘 조절이에요. 너무 세게 잡으면 부담스럽고 너무 약하게 잡으면 성의가 없어 보여요. 적당한 압력으로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이 잡아보세요. 두 번째는 손가락 끝을 따라 쓸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가락 끝을 천천히 쓸어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방법이에요. 손가락 끝에는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해주면 정말 기분 좋은 자극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손등 쓰다듬기예요. 상대방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원을 그리듯이 천천히 쓰다듬어 주면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한 60대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아내 손을 잡아봤는데 아내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걸 원했을까 싶어서 제가 더 미안했어요. 정말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무작정 자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또는 함께 산책할 때, 영화를 볼 때, 이런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는 거예요. 기뻐하는지, 편안해하는지, 아니면 혹시 부담스러워하는지 말이에요. 여성들은 표정이나 몸짓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그런 신호들을 잘 읽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손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면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손에 힘을 주면서 꽉 잡는다면 그것도 좋은 반응이고요. 반대로 손에 힘이 빠지거나 시선을 피한다면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닐 수 있어요. 대화할 때 손잡기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살짝 손을 잡아주면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거든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라는 메시지가 손길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아내가 힘들어할 때 말로는 위로가 안 됐는데 손을 잡고 쓰다듬어 주니까 금방 진정이 되더라고요. 손길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잠깐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손바닥에 글자를 써본 적 말이에요. 아이 같지만 은근히 설레잖아요. 그런 장난기 섞인 스킨십도 정말 좋아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순수한 즐거움은 여전히 필요하거든요. 손목 부분도 놓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손을 잡고 있으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살짝 눌러주거나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손목에는 맥박이 뛰는 곳이라 더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쌓이면 관계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나중에는 이런 손길 없이는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평소처럼 무심코 손을 잡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잡아보세요. 그리고 손가락 끝을 살짝 쓸어주거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분명히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피곤해 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단순히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외로움까지 느끼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시는데 사실 그 속에는 누군가 나를 위로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간절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나 연인이 피곤해 라고 하면 그럼 쉬어 라고 말하고 끝이에요.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지만 여성들이 진짜 원하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따뜻한 손길로 그 피로를 풀어주는 거예요. 등과 어깨는 우리가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고스란히 쌓이는 곳이에요. 집안일 하느라, 일하느라, 아이들 돌보느라 쌓인 긴장들이 모두 이곳에 뭉쳐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부위를 누군가가 따뜻하게 만져주면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피로까지 함께 풀린다는 거예요. 등을 쓸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돼요.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런 감정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져요. 젊을 때는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등을 어떻게 만져줘야 할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쓸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피로를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해요.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서 등 전체를 감싸듯이 쓸어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요. 등뼈를 따라 쓸어주는 것도 정말 좋아요. 목 아래쪽에서 시작해서 허리까지 천천히 내려가면서 쓸어주는 거예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살짝 압력을 주면서 쓸어주시면 돼요. 날개뼈 부분은 특히 뭉치기 쉬운 곳이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눌러주세요. 원을 그리듯이 쓸어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어깨 부분에서 시작해서 등 전체에 큰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긴장도 풀어져요. 그런데 등 스킨십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심지어 서 있을 때도 뒤에서 자연스럽게 등을 쓸어줄 수 있잖아요. 오늘도 수고했어. 라는 말과 함께 등을 토닥여주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과 이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얼굴에 누군가의 손이 닿는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의미예요. 얼굴은 우리의 감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면서 동시에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만진다는 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애정의 표현이에요. 특히 60세 이상 여성분들에게 얼굴 스킨십은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은데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져주면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마에 손을 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상대방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피곤해할 때 자연스럽게 이마에 손을 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손바닥 전체로 이마를 감싸듯이 해주시면 돼요. 체온이 전해지면서 정말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볼을 쓰다듬는 것도 정말 효과적이에요. 엄지손가락으로 볼을 천천히 쓰다듬어주면 마치 어린 시절 엄마의 손길 같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정말 부드럽게 해주세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것도 정말 좋아요. 상대방과 눈을 마주보면서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면 그 순간 정말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돼요. 당신이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가 말없이도 전달되거든요. 잠들기 전에 얼굴을 어루만져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의 스트레스와 걱정들이 모두 사라지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마에서 시작해서 볼, 턱선까지 천천히 쓸어주면서 좋은 꿈 꿔 라고 말해보세요. 정말 평온하고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을 거예요. 눈가를 살짝 쓸어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눈가는 정말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하지만 제대로 해주면 정말 기분 좋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검지손가락으로 눈 아래쪽을 살짝 쓸어주거나 관자놀이 부분을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이마에 키스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러운 순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칠 때 해주시면 돼요. 얼굴 스킨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상대방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상태일 때 해야 해요. 스트레스 받고 있거나 바쁠 때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강요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즉시 멈춰야 해요. 여러분, 등과 얼굴 스킨십은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요.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 든 여성분들에게는 이런 따뜻한 손길이 정말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피곤해할 때, 힘들어할 때, 그냥 말로만 위로하지 마시고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